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군대에서 도박 문제 자체를 그 현 사태에 비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다른 이제 군대 내 뭐 보건, 폭행, 혹은 뭐 자살 사고 이런 분야에 관한 교육은 많이 하는데 사실 도박 예방 교육 같은 경우는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 PPT 띄워놓고 그냥 간부님 한 분이 그냥 그 글 그대로 읽어주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다 제대로 집중해서 듣고 있지도 않죠. 그냥 그것도 한 한두 시간 형식적으로 하고 끝났던 것 같고, 그리고 분위기 자체가 도박을 해서 만약에 군대 내에서 적발이 된 사람이 있으면 그냥 그 사람만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아버리고, 이 도박 문제 해결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인터넷적으로 이제 접속을 못하게 막는다거나 하는 거는 네, 아예 없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길면 두 달에 한 번 정도 도박 예방 교육을 듣고 있었는데 맨날 같은 내용을 입영부터 병장 때까지 계속 듣다 보니까 저는 되게 지루했던 시간을 느꼈습니다. 오히려 그냥 쉬는 시간이라고만 느꼈고, 그 교육을 듣고도 올라가서 이제 다시 도박하는 애들도 많이 봤습니다. 맨날 같은 자료로만 강의를 해 주셨고, 그리고 좀 전문적인 분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냥 간부들이 약간 임의로 하다 보니까 좀 집중력도 많이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그 도박 예방 교육을 이제 그 민간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 제 기억으로는 한 6개월에 한 번? 한 1년에 2번 정도? 이렇게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실제 사례들 뭐 말씀을 해주면서 이렇게 교육을 많이 받았던 게 저는 도움이 됐었고, 예방 교육이 좋았다는 사람도 있었고 또 이제 형식적인 시간이었다, 전혀 와닿지 않았다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 이등병부터 병장까지 다 똑같은 내용이었다. 네, PPT가 똑같았고 그걸 그대로 읽는 시간이었으면 정말 와닿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건 있잖아요. 저희 때 군대에 있을 때 우리가 예방교육, 도박 문제 예방교육 받아본 적 있나요? 저는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죠. 네. 어때? 권재 선생님 어떠세요? 없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건 좀 심각한 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 왜 청소년 도박 문제도 심각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같은 동급생들끼리 어떤 전파력이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군대는 이제 그 군 기간 동안 의식주를 거기서 다 해결하잖아요. 네. 24시간 동안에 지금 또 다 같은 계급처럼 이렇게 서열이 돼 있고, 그래서 그 전파력이 되게 너무 강력할 것 같고, 이게 마치 일종의 놀이처럼 여겨지는 게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전 같으면 그 청소년기 도박했더라도 군대라는 공백 기간이 한 2년간 그러니까 강제로 못하는 기간이 생길 텐데 네. 청소년 문제가 점점 심해지는데 그 청소년이 당연히 군대까지 이어질 거 아니에요? 연장선이 되는 쭉 겁니다. 이어질까봐 그게 네. 사실 구조적으로 더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저 생각이 일단 영상에서는 일단 이 예방 교육 자체가 굉장히 형식적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 업무가 2차 업무도 아니고 부가 업무 3차 업무가 되는 겁니다. 네. 얘가 제가 보급수급관이면 보급관을 해야 되는데 보급관 1차 업무, 그 다음에 전투 수행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도 1차 업무인데 이 도박은 순위가 조금 밀려 있는 밑에 겁니다. 있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가 네. 이 전투하는 집단이죠. 전투를 준비하는 집단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도박 문제만큼만은 우선순위로 이렇게 끌어들이기가 쉽지 않은 참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용사들이 어느 부대를 가면 제대로 도박 양성 교육 과정을 수료하지 못했던 그 강사 과정을 수료하지 못했던 간부에 의해서 계속 돌려막기 했던 것도 보여주고 했던 것도 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반면 어떤 친구는 좀 열정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좀 정말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 그런 강사를 만나면 좀 괜찮구나. 그러면 이제 군대에서 하고 있는 예방에 관련 도박 문제 예방에 관련된 방지책은 지금 도박 문제 예방 강의를 해주는 것 지금 보통 한 뭐 몇 개월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그 도박 문제 치유위원하고 MOU를 맺어서 분기 1회씩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분기 1년에 1회씩. 1년에 4번인 건가요? 네, 1년에 4번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전입 신병들 아니면 분대장 교육 이럴 때 그리고 또 초급 간부 간담회 이렇게 할 때는 또 외부 강사를 초빙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의원에서 보면은 뭐 이렇게 각종 캠페인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런 것도 같이 이제 공문으로 하달이 돼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저희가 뭐 포스터도 붙이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방 강의, 캠페인 예. 그런 거는 필요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직접적인 건 좀 없나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결국 핸드폰 쓰는 게 문제 아닙니까? 네. 핸드폰 쓰는 거 아니면 도박 사이트를 뭐 못 들어가게 뭐 차단한다든지 뭐 그런 물리적인 방책은 없나요? 제가 지금 저 인터뷰를 보면서 크게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못하게 하는 부분 예방하는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고 네. 이미 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선도하거나 아니면 이 아이들을 같이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적인 부분으로 바로 넘어가게 되고 이 친구는 네. 처벌을 받아야 되고 나중에 이 처벌이나 징계가 다 끝난 뒤에 그것도 지휘관이나 부대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권해서 이런 그 상담을 하게 되는 경우지 대부분인 그 거기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 예방 교육을 한다. 뭔가 중간이 좀 그러니까- 비어 예, 그렇습니다. 있다는 느낌입니다. 예, 예방과 그렇습니다. 처벌이 있는데 그 중간에 어떤 이제 문제는 있지만 처벌이 아닌 어떤 방지책들이 마련돼야 될 텐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없다는 게 중간이 좀 뻥 뚫려 있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저는 이제 그 부대 내에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마음에 늘 있었어요. 오늘 제일 하고 싶은 얘기고요. 네. 그첫 번째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핸드폰에 대한 분명한 페널티는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게 한 달, 두 달, 6개월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다. 하여튼 부대 내에서 못 쓰게 하는 게 문제 있었던 사람, 멀쩡한 사람은 뭐 쓰든 말든 해. 두 번째는 이제 말씀하셨듯이 예방 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부분.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신상 필벌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대 내에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한 번 도박하다가 걸리면 불명예 제대된다. 네. 이걸 심어주면 분명히 방지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처벌은 너무 강한 게 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다음 네 번째는 부모님하고 연계해서 치료받도록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 저는 이 네 가지는 꼭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고수님들도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예비역들도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내가 제대해 보니까 이런 예방책을 좀 해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라는 얘기들도 해주셨거든요. 그 인터뷰도 한번 보고 갈게요.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고 군대 내에서도 문제가 정말 커지고 있으니까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리고 또 교육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부대 간부 한 명이 와가지고 시간 때우기식 교육하면 아무도 안 듣거든요. 그래서 근데 도박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 자기가 이 도박을 평생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할 거예요. 그중에 끊고 싶은데 못 끊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문 강사를 이렇게 초빙을 해서 실제 뭐 도박을 했다 회복을 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례들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교육을 하면은 분명 이제 많이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변의 관심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걸 보고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았고 이걸 보고 이제 잘못된 것을 알려줬어야 되는데 같이 하기만 했었고 그리고 요즘 군대 어플이 생겼다고 들었는데 저도 그걸 사용했었고 아직 초반이라 좀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아무리 유해 사이트가 차단돼 있어도 들어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고 그 어플이 좀 강화되면서 유해 사이트를 못 들어가도록 해야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좋은 해결책일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그냥 신고제 같은 거를 도입을 하거나 사실 이제 뭐 병사들은 이제 웬만하면은 이제 서로 약간 눈치껏 다 얘가 핸드폰을 하는데 막 숨어서 하네? 약간 이런 거만 봐도 사실 이렇게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신고를 해서 뭐 포상을 주거나 약간 이런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잘못된 제도일 수도 있기는 한데 아무튼 근데 그래도 그런 도박 문제에서부터 조금 벗어나게끔 그 친구를 좀 도와주려면은 아무래도 그런 것도 조금 있으면 뭐 그러니까 제가 말한 방향대로 아닐지 몰라도 조금 좋은 방향을 어떻게 또
그런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걸 도입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처벌 수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좀 부대마다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좀 보편적이고 일률적인 처벌 수위 같은 것도 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도박 예방교육도 한 1년에 2번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좀 짧은 주기로 해서 주기적으로 조금 이렇게 인식을 시켜주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역시 군대 직접 다녀온 사람들의 얘기니까 대부분의 아까 말씀해주신 얘기들이 다 나온 것 같거든요. 네. 어떠세요? 그러니까 군대가 앞으로 도박 문제에 있어서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얘기들인데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일 가슴에 와닿았던 게, 이 군인들의 복지와 도박 문제 예방과 이거를 이 핸드폰을 놓고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이 친구를 도대체 이 핸드폰을, 그러니까 도박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뺏었는데 이 핸드폰은 사회와의 어떤 소통의 역할을 하는 맞아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 핸드폰을 사용하면서도 도박을 하지 않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직 그런 어플이 나오진 않았나요? 그러니까 뭐 인트라넷 군대 있을 때 우리 군트라넷 뭐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안에서 그러니까 쓸 거면 다른 이런 사이트는 들어가는 걸 막는다 뭐 이런 게 안 되나요? 지금 이제 네. 싸지방인 해놨어요. 불법 사이트에 다 못 들어가게. 네. 핸드폰에 못 하나요? 다 막아놨. 이제 핸드폰 못 하고 있는데 네. 핸드폰은 그 군대에서 뭐 사회하고 연결 통로란 건 저도 100% 공감하지만 부대 내에서 그 핸드폰 공용으로 쓰는 부대도 있더라고요. 그 부모들하고 뭐 그 핸드폰 못 쓰는 애들 연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핸드폰을 뺏어도 물론 자유롭지는 않겠지만 소통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네. 그리고 행정 전화도 있고 맞습니다. 밖으로 전화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연결 창구가 많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얘기하는 식으로 네. 그 인권이 최고다 이거는 어떻게 이제 그 치료나 예방 입장에서 보면 병을 키워도 그 사람 병 키우는 거다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떤 방종일 수 있습니다. 인권을 네. 좀 강조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방종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거 조절을 잘해야 될 것 같고 마지막에 이제 신고제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하고 참 있어요. 저희는- 하고 있어요. 많이. 네, 참 저희는 이제 전후회란 얘기를 쓰는데 마음이 좀 아프긴 서로가 해요. 서로를 감시한다. 이게 좀 그래요. 가능할 수 있는 일인지, 네, 좀 저는 좀 씁쓸하게 봤거든요 이 부분은. 그 친구들은 처벌은 받게 하겠지만 정말로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친구의 그 죽음의 늪으로 가는 걸 일단은 건진 거거든요. 그런 걸 신고 제도가 지금 있습니까? 있는 부대가 있어요. 있는 저희 부대는 없는데 네. 있는 데가 있고, 그리고 휴가를 저는 줘요. 그 후선까지 있습니까? 네. 적발을 당한 친구들, 네. 이제 처벌을 받은 친구들이 군기교육대에서 저하고 이제 면담을 할 때 이 친구들도 내가 뭔가 이제 끊어야 될 타이밍을 찾고 있었는데 네. 이게 걸림으로써 내가 이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라고 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친구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만 아까 말씀드린 이게 범법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저도 이제 검찰 질의를 해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벌금까지는 이게 말간주의라고 하는 게 소위 안 끊긴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해주면서 지금 이번 기회가 네가 도박을 끊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 너 이거 10년 뒤에 5년 뒤에는 너 패가 망신해서 오는 거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도 결과적으로는 또 다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인터뷰를 보다 보니까 정말로 이제 앞으로 군대 내에서 도박 문제를 예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도박하는 나도 내가 도박을 평생 하고 싶은 건 아닌데 이걸 치료받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도박 문제를 예방하는 것에는 군인이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 눈을 뜨신 것 같은데 아직은 어떻게 이 도박 문제를 겪고 있는 군 장병들, 용사들을 치료 현장으로 끄집고 와서 이걸 치료받게 해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아직은 체계적으로 잡혀 있는 것 같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고 어떻게 좀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선생님? 그래서 지금 이게 도박 중독에 대한 부분들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병인데 이 상담을 받고
뭔가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이 친구들이 군복무를 하면서 외부로 나가거나 뭔가를 개인적으로 시간을 갖는 시간이 잦아지게 되면은 또 군대에서는 어떤 인력을 관리하는 입장이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굉장히 또 소모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도박 문제에 대해서 이제 도입이 돼서 좀 한 7년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지금 7년 정도 지난 상태에서 이제는 조금 더 심화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조금 더 아까 말씀드린 도박의 예방에서 이제 도박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하고 마무리를 할까요? 네. 네. 앞으로 이 도박의 자유지대가 되고 있는 이 군대에 입대할 이 새로운 이 젊은 청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조언해 주신다면 먼저 어떤 우리 조언? 이권재님부터 후배들인데 네, 어떤 조언을 좀 해주고 싶을까요? 일단 이 군대의 이 기간이 끝나면 이제 또 사회에 또 바로 투입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시기를 굉장히 본인에게 잘 유익하게 활용하는 게 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분위기나 환경에 휩쓸리지 않고 도박에 좀 손대지 않고 그냥 국방의 의무를 잘 하셔서 무사히 만기전역하고 열심히 저기 사회로 진출해서 좋은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이빨인 얘기 말고 좀 나 교장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아니, 좀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면 안 될까요? 아니,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 같은 이야기 해주셨고요. 김호진 선생님, 네, 어떤 조언 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두 가지는 꼭 얘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문제가 있는 분이 알아요. 내가 문제 있다는 거. 그럼 꼭 그 간부들한테 자수하셔서 처벌도 약하게 받고 치료의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스스로 문제 있다고 생각하면 핸드폰을 행정반에 맡기고 꼭 하고 싶으면 전역하고 도박해라. 그게 꼭 하고 싶어요. 저는 이제 입대 예정인 장병들에게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지금 혹시 하고 있으면 당장 멈추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방송을 하듯이 우리가 1336이나 그리고 그 뭐 넷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담을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입대를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박으로 이 삶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는 정말 누구도 원치 않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 입대 장병님들의 그 삶을 정말 소중한 삶을 귀중하게 여기시길 바라고 건강하게 입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들어보면서 저는 군대에서 도박 문제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까지 심각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우리 세 분의 이야기 들어보면서 정말 심각하다는 걸 깨닫게 됐고 오늘 좀 경각심을 좀 드리는 방송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오늘 이제 여기서 얘기를 나누면서 저도 알게 됐는데 군대에서 도박 문제 예방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아직 도박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 대한 치유의 과정에 대해서는 고민이 아직은 부족한 거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그리고 자원을 좀 더 투자했으면 좋겠다. 네. 사실은 우리나라 전쟁을 준비하는 곳이지만 전쟁보다는 사실 안에서 생활하는 시간 훨씬 더 사실은 더 길고 그게 훨씬 주가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우리 아들, 딸, 그리고 남자친구, 그리고 오빠가 군대를 간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됐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지금 도박 문제가 한국에서 정말 심하다고 느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제 주위에도 그런 사이버 도박을 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았고 사실 저 또한 성인이 되고 나서 도박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도박을 한번 발을 들이게 되면은 중독 상태에 안 가는 경우도 있지만 한번 중독 상태에 가게 되면은 이게 혼자서 빠져나올 수가 절대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군대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나이도 어리고 전역하고 이제 해야 할 것들을 많이 준비해야 하는 시기인데
이런 도박에 빠지면은 그 헤어나올 수 없다는 점, 그리고 그 도박이라는 것 자체가 본인에게만이 아니라 주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를 깨달았으면 좋겠고, 도박을 꼭 안 했으면 좋겠네요. 네. 이제 주변에서 생각보다 도박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고 권유도 많이 할 겁니다. 근데 그 유혹에 빠져서는 절대 안 되고 그 한 번만이라도 해볼까? 이 생각도 전혀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해볼까 하고도 중독된 사람을 많이 봤고요. 한 번 하고 그만두는 애는 본 적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월급을 사실 요즘 되게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적금을 이제 군대 적금이 요즘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 적금을 진짜 풀 한도로 이렇게 최대한 많이 다 들어두시고, 그러니까 그런 총알을 최대한 적게 갖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예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혹시나 이제 본인에게 도박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면은 1336번으로 진짜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행복한 세상